다 들어왔나? 자, 봅시다. 음, 오늘 하민이는 못 오고 어디 갔고, 그다음에 혜윤이 있고, 예준이도 할머니 집에 갔고, 주원이, 주아 들어왔죠? 주아, 네, 서준, 서영. 서영아, 해서영, 네, 너 고등부 올라갈래? 네, 근데 고등부가 좀 어려워서 말이야. 고등부가 지금 고3과 하고 있거든? 네. 할 수 있겠어? 음, 음, 너는 2학기 때부터 2학기 때 아빠랑 2학기 때 알았지? 네. 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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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글을 읽기부터 하겠습니다. 오케이. 준비. 다른 사람은 스톱하면 됩니다. 시작. 십 14초, 다 읽었어요. 다 읽었어요. 8초, 우리 14초. 다 읽었어요. 24초. 알겠어요. 26초. 마지막. 자, 아직 다 안 읽은 사람 없죠? 네, 몇 선생님 저 몇 초라고요? 초라고요? 그리고 또 34초. 저는요, 근데 혜윤이요. 36초. 네. 선생님, 저 주원데요. 몇 초예요? 너 몇 번째 얘기했어? 저요? 18초. 18초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 34초라고 하셨죠? 자, 계산하세요. 자, 봅시다. 우선 서영이 몇 자? 2133이요. 1100, 2900자가 있어서. 그 다음에 주원이 몇 자? 주원이 문자로 주고. 지난번에 2900 할 때가 있었지. 주아 몇 자? 저 2133자요. 3200자가 있어. 2133자. 똑같네. 예준이 결석. 혜윤이 몇 자? 1066자예요. 1066. 네. 한민이 서준이 몇 자? 저 1126, 29자요. 1120. 1129. 네, 1143이 있네요. 오늘 서준이가
어? 스승이라고 스승도 아닌데 아주 좋은 선물을 줬어요. 2,742주원이. 우리 그 서준이네가 블루베리 농장을 해. 블루베리 좋아하는 사람은 사 드시고. 블루베리 뭐냐 그게 블루베리? 네, 어떤 거요? 네가 준 게 뭐야? 블루베리 잼이요. 잼. 아, 블루베리 잼을 네가 만든 거야? 네. 오, 손수 만들어줬어요. 너무 감동이었어. 음, 한번 여기 보여줄게요. 어, 네, 블루베리 잼. 이런 공이 보이나? 이런 공이. 예, 이렇게 손수 만들었어요. 이렇게. 잘 만들었죠.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들. 네, 고마워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줬어요. 여러분들에게 선물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고마워서. 자, 오케이. 그러면 자, 이거 이제 해볼까요? 여기서 조금 어렵게 좀 문제를 내볼게요. 혜윤이. 자, 추수하는 사람은 벌써 추수한 대가를 품삯을 받고 영생을 위해 곡식을 추수하는 중이다. 그래서 씨를 뿌린 사람은 추수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은 씨를 뿌리고 다른 사람은 추수한다는 말이 무엇이다? 뭐, 혜윤이 뭐, 뭐야? 진리? 진리이다. 오케이. 주원이 나는 너희들이 직접 수고하지 않은 것을 추수하라고 너희를 보냈다. 다른 사람은 수고하였고 너희들은 그들이 해놓은 수고에 무엇을 얻게 될 것이다. 무엇인지 두자. 무엇을 얻게 될 것이다. 두자를 오케이. 좋아. 그 마을에 사는 많은 어디 사람들은 어디 사마리아. 사마리아 서준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여자가 그분은 내 과거의 모든 일들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말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예수님께 그들과 함께 지내다 가시기를 청했으므로 거기에 며칠을 머무르셨습니다. 며칠? 이, 이틀이요. 이틀. 서영이.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그 여자에게 더 이상 우리는 당신 말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말씀 적 들었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에 뭐뭐뭐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소세지. 보세요. 알았기 때문인 거죠. 이틀 후에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서바이벌입니다. 지금부터 얘기를 안 해요. 자, 제가 묻는 거예요. 에,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을 대야 돼요. 예, 주거니는 문자를 대고. 자, 이틀 후에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전에 예수님께서 예언자가 자기 고향에서 무엇을 받지 못한다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허영. 그 좋아. 존경. 존경, 리스펙트.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직접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화면 공유. 자, 한자.
한자 다 외운 사람. 자, 혜윤이 다 외웠니? 아니요. 그러면 해가요. 세 개? 네. 이게 자, 외운 거 나한테 꼭 보내세요. 주원이 다 외웠니? 문자 주고. 주아 다 외웠어? 네, 써서 보내세요. 네. 안 보내면 점수 없습니다. 써 보냈습니다. 자, 서진이 다 외웠니? 서준이 다 외웠어? 네, 저 못했어요. 지금 외워도 되겠네. 그다음에 서영이 다 외웠어? 네. 외운 사람은 써 보내세요. 오케이. 갑시다. 자, 오늘도 조금 이제 구석기 시대인데 구석기 시대 이거 초등학생들은 거의 못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모르니까 주관식은 50점, 객관식은 30점. 자, 혜윤이 구석기 시대는 몇만 년 전을 말하는가? 몇만 년? 잠시만요. 어? 어, 그러니까 이거 우리나라 한국사야, 한국사. 우리나라 구석기 시대는 몇만 년 전? 250만 년? 아닙니다. 1번 100만 년 전, 2번 70만 년 전. 1번? 100? 네. 틀렸습니다. 70만 년 전. 어? 70만 년 전입니다. 그 다음에 2번. 2번이 우리 민족의 기원에서 활동 무대는 만주 한반도 중심 그리고 어디에 분포했는지 가로 안에 쓸 말을 넣으시오. 써서 넣어. 그 다음에 주아. 한반도의 인류 출현은 어느 시대부터인가? 그러니까 아까 뭐 얘기했죠. 어느 시대? 구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입니다. 그다음에 주원이 빨리 대답해. 요거 중심의 만주 지역 세월이겠. 중국 북동부. 중국 북동부가 중국이 아니고 어, 이걸 1번 동북아시아. 2번 2번 서북아시아. 자, 1번인지 2번인지 쓰세요. 네, 동북아시아입니다. 동북아시아. 그거였지. 서준이 우리 민족은 어느 인종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뭐 황인종 이런 거 아니에요. 어, 어느 인 어, 어느 이게 어느 인종 어느 인종? 어, 응? 자, 보기 줘. 네. 1번 러시아계 인종, 2번 몽골계. 어디? 2번 몽골계요. 러시아면 하얗겠죠? 음, 서영이 우리 민족 어느 어족에 속해 있는가? 동의어죠. 어족, 언어. 동의어죠. 동이어족? 무슨 동이어족이 어딨어? 자, 1번 1번 우랄 알타이 어족. 1번. 1번이죠, 1번. 우랄 알타이. 그 다음에 다시 혜윤이한테 항상 어려운 게 걸리네. 구석기 시대 도구를 한 가지만 말해보시오. 구석기 시대 도구. 어, 댄석기? 뗀석기? 네, 음, 맞습니다. 음. 뼈도구, 주먹도끼, 뗀석기, 집게, 글게, 밀게가 있는데 뗀석기도 예, 구석기 시대죠. 자, 주원이
자, 구석기 시대의 경제 활동은 사냥, 채집, 그리고 뭐가 있어요? 사냥, 채집, 정확히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냥하고 채집하고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그 다음에 주와 구석기 시대 주거 활동 생활은 동굴, 바위 그늘, 그리고 어디에서 생활했어요? 어디야? 집, 집 하면 안 되지. 이거 지역, 어? 있어. 네? 집 하면 안 되고, 앞에 뭐 있어? 앞에. 무슨 집? 막집, 그쵸, 막집이죠. 막집, 막집입니다, 막집. 이렇게 막아서, 그냥 이렇게 막아서 하는 거지. 뭐, 온라인의 집 형태는 아니죠. 수렵이 있잖아. 수렵 말고. 채집이 수렵이에요. 수렵은, 사냥이 수렵이죠. 어, 이게 보기 줄게. 1번, 어로. 2번, 그물. 비슷한데. 1번입니다. 어로. 보기잡이죠. 보기잡이. 그 다음에 서준이. 구석기 시대 사회생활은 평등한 공동체 사회와 그리고 무슨 생활을 했다? 이동생활. 음, 그러니까 이제 이동은 맞는데, 그러니까 이동은 맞는데 있잖아 또. 예, 맞았다. 이동인데 무리지어 이동했죠? 그래서 이동, 네. 무리 생활. 그다음에 서영이 우리나라 구석기 시대 유적지 한 곳을 말해보시오. 세 곳이 연천 전곡리. 연천 전곡리, 그죠? 그리고 평남 상원 검은머리 동굴, 그다음에 충주 충남 공주 석장리. 예. 자, 과학 너무 쉬운 아주 과학 상식입니다. 혜윤이 1번이 뭘까? 다음 중 배꼽이 없는 동물. 개구리. 개구리. 그다음에 주원이 다음 중 풍선을 넣었을 때 소리가 잘 전달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번호 쓰시고. 그다음에 주아 다음 중 과일 전지를 만드는데 필요 없는 건 칠판, 무슨냐? 3번, 예, 칠판 필요 없죠. 자, 주원이 헬륨? 헬륨이라고? 헬륨 아니에요. 이산화탄소. 2번에. 그다음에 개구리 바꿔줄게. 이산화탄소. 칠판. 그다음에 4번 서준이 지질 시대로부터 퇴적감 보존 생물 몸체가 그대로 남아 있다든지 생물체 형태가 그대로 찍힌 자국 또는 생물의 흔적 지층 중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화석이요. 소영이 너무 쉽다. 5번 무슨 법칙? 환상의 법칙. 반성의 법칙. 반성의 법칙. 자, 혜윤이 다음 유전자가 없는 것은 너무 쉽죠? 컴퓨터. 뭐 먹냐? 맛있겠다. 얼음이요. 없구나. 자, 주원이 그리고 하늘이 푸르게 보이는 건 햇빛이 대기를 통과할 때 공기 분자와 아주 작은 먼지에 부딪혀 흩어지기 때문이다. 이게 공기 분자 작은 먼지들이 부딪혀 흩어지는 현상을 무엇이라는지. 좋아. 정전기를 예방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몇 번? 3번, 3번. 정전기가 더 생기겠죠. 그 다음에 서준이 비눗방울과 나뭇잎방울, 물방울 그리고 물에 떠있는 동그란 기름 등이 발견할 수 있는 힘.
표면에 작용하는 힘을 최소한 줄이려고 하는 가장 작은 공 모양을 가리켜 무슨 힘이라고 하나요? 표면 장력이요. 예, 표면 장력. 주원이 7번 답 달고, 서영이 7번 모르겠다고? 1번 왜 몰라? 계란 혼란 아니겠지. 산란해, 산란. 산란. 그다음에 10번 서영이 뭐야? 움직도르래. 움직도. 움직도래. 자, 우리 돈키호테 이번 주에 다 읽은 사람 있어? 서준 읽었어? 난 못 읽었어요. 야, 읽어야지. 얼마나 재밌는데. 주아는 다 읽었지? 주아, 네, 다 읽었어요. 서영이 다 읽었지? 네. 혜윤이 다 읽었지? 네. 음, 주원이 다 읽었지? 자, 이제 돈키호테가 가지고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굉장히 많다 그랬어요. 지난번에 한번 설명해 줬죠. 오늘은 이제 돈키호테 뭐 줄거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이제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줄거리를 굳이 하지 않고, 이게 보면 이제 돈키호테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한자 좀 갈게. 의미가 있는데, 자 봅시다. 자, 돈키호테 자유와 정의에 관한 유쾌한 페이소스. 그러니까 이 페이소스라는 거 뭐냐면 연민. 그러니까 이 돈키호테가 되게 그 자유와 정의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여기 배경 영상, 그 시대 배경 영상 한번 보고 요것도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돈키호테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냥 우리가 줄거리만 아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가지고 있는 의미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백마탄 왕자, 흑기사, 누군가의 로망이기도 하죠. 자,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고 구해주는 사람을 흑기사라고 합니다. 기사란 말을 타고 갑옷을 입고 싸우는 전사로 중세 유럽에서 하급기족이었습니다. 정식 기사가 되려면 7살 때부터 기사 훈련을 받으며 21살이 되면 기사자기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백작, 공작 등 영주들을 주군으로 부르고 충성을 그들에게 다하며 그들을 지켜주었습니다. 기사들은 자신의 방패에 자신의 출신 성분을 나타내는 글과 그림을 그려넣었습니다. 하지만 주군과의 주종관계를 맺지 않은 기사 또는 정식 추서를 받지 않은 기사들은 글과 그림을 넣지 못하고 자신의 방패와 옷을 검게 먹칠을 하고 다녔는데 그들을 흑기사라고 합니다. 그들은 우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성실, 명예, 약자 보호 등 기사도 정신이 투철해야 기사사기를 받았다고 합니다. 기사는 유럽의 봉건 제도가 전성기에 들어간 11세기에 발생하여 15세기에 왕성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사의 기반인 봉건 제도가 무너져감에 따라 기사의 사회적 몰락이 뒤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사도 정신, 이 기사도 정신은 기사의 몰락 후에도 서양에서 여성에 대한 남성의 엄격한 예의 등 신사도의 모습으로 전수되었죠. 세르반테스의 저서 돈키호테의 원제목은 라만차 재기발랄한 시골귀족 돈키호테입니다. 17세기경 스페인의 라만차 마을에 사는 주인공 알론소 키아누가 등장합니다. 그는 당시 유행하던 기사 이야기를 너무 탐독하여 정신 이상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 돈키호테라는 이름을 붙이고 세상의 부조리, 부정부패를 바로잡으려 여러 모험을 합니다. 저서 돈키호테처럼 당시 서유럽에서는 기사에 관한 문학 작품이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기사도가
사회생활 속에 깊고 넓게 침투하고 있었죠. 참고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경영학에서도 백기사, 흑기사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번 잠시 살펴볼까요? 자, 일반적으로는 적대적 M&A, 기업 합병 공격을 받은 기업이 경영권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백기사, 흑기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금력이 풍부한 우호 세력을 끌어들여 적대적 매수자보다 높은 가격으로 인수 제의를 내면서도 기존의 경영진을 유지시키는 제3의 우호 세력을 백기사라고 합니다. 반면 기존 경영진의 의사나 적대적 매수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제3자가 단독으로 경영권 인수를 노리는 경우를 흑기사라고 합니다. 에스파냐, 스페인 하면 투우와 축구가 유명하죠. 투우사인 마타도르가 빨간 천 카포테를 들고 사나운 소를 상대로 싸우는 경기가 바로 투우입니다. 영어로는 불파이팅이라고도 합니다. 에스파냐의 투우는 매년 봄 부활节 1월부터 1월까지 매주 일요일에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등의 도시에 있는 아레나라고 하는 투기장에서 개최됩니다. 영국에는 박지성이 소속해 있었던 맨유, 그리고 첼시, 토트넘 등 프리미어리그, 즉 EPL이 있어요.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의 약자입니다. 반면에 스페인에는 프리메라 리가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축구스타 호날두, 메시 등이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팀으로 활약했던 축구 경기죠. 자, 이곳 스페인은 유럽의 서쪽 끝 이베리아 반도에 있는 나라입니다. 앞서 말했듯 에스파냐라고도 합니다. 에스파냐를 발음해보면 강세가 뒤에 있기 때문에 앞에 에 부분이 약하게 발음되어 이가 탈락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스페인으로 부르게 된 것이죠. 저자 세르반테스는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소설 돈키호테를 구상하였습니다. 당시 에스파냐에서는 기사도 이야기가 크게 유행하였는데 세르반테스는 그의 나이 57세에 이 돈키호테를 출간하여 대단한 인기와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생활고로 인해 출판업자에게 이 판권을 팔아 경제적 이득을 크게 얻지는 못했습니다. 1616년 4월 세르반테스는 평생의 가난한 삶을 마무리하며 69세의 나이로 사망을 합니다. 흥미롭게도 그가 세상을 떠났던 같은 연도에 같은 날짜에 당대의 또 다른 대작가 영국의 셰익스피어가 사망을 하였습니다. 최초의 근대소설 돈키호테는 40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친숙하게 남아있는 거대한 작품입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예술작품으로 변형되기도 하고 재창조되기도 하면서 늘 우리들 곁에 머물러 왔죠. 그리고 호메로스, 단테, 셰익스피어의 작품과 버금가는 작품으로도 아주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17세기경 스페인의 라만차 마을, 주인공 알론소 기아노는 에스파냐 시골의 몰락한 하류 귀족 출신의 남성입니다. 마른 체구의 그는 50세 정도의 나이에 그 당시 유행하던 기사 이야기를 너무 탐독한 나머지 정신 이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스스로 돈 키호테, 네 라만차라는 이름을 붙이죠. 마국간에서 볼품없는 비쩍 마른 말에게 그는 로시난테라는 이름을 지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기사가 되어 세상을 구하기 위해 떠돌아다니기로 마음을 먹죠. 한여름의 어느 날 돈키호테는 로시난테를 타고 길을 떠납니다. 그는 한 술집에 도착하자 그곳을 영주의 성이라고 믿죠. 그리고 장난기 많은 술집 주인 알리아스가 성주로 나서 우스꽝스러운 의식을 치르며 돈키호테에게 기사 사기를 내립니다. 돈키호테는 이제 정말로 기사가 된 것처럼 사람은 좋지만 머리는 약간 둔하고 키가 작고 뚱뚱한 농부 산초 판사를 하인으로 데리고 모험을 함께 떠납니다. 여기서 산초 판사의 판사는 에스파냐어로 처진 뱃살을 뜻합니다. 산초 판사, 그는 사실 섬 하나를 정복한 후
그 섬에 영주로 앉혀주겠다는 돈키호테의 약속에 솔깃해져 함께 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돈키호테는 도탄에 빠진 세상을 구하고 부정과 비리를 바로잡으며 가난하고 천대받는 자들을 도와주겠다는 다짐을 하며 함께 긴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들이 함께 평원을 지나던 중 멀리서 40개의 풍차가 보입니다. 이곳은 돈키호테가 펼치는 모험 중에 가장 유명한 모험 장면인데요. 다름 아닌 돈키호테와 풍차와의 싸움입니다. 돈키호테는 이 풍차의 날개들이 거인들이 팔을 호공으로 휘두르는 것으로 착각하여 악당 거인들에게 돌진을 합니다. 옆에서 산초 판사는 어리둥절해하며 무슨 거인이냐 외치는 순간 돈키호테는 이미 벌써 말에 박차를 가하고 한 풍차를 향해 돌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풍차의 날개에 부딪혀 말 로신한테와 함께 들판에 내동댕이 쳐지고 온몸에 상처를 입습니다. 그런데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돈키호테. 그는 이것은 모두 마술사 필레톤이 거인을 풍차로 탈바꿈시켜 놓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돈키호테는 환상과 현실이 뒤죽박죽되어 여러 가지 기상천외한 사건을 불러일으킵니다. 저자 세르반테스는 그에 져서 돈키호테가 유명하게 되자 돈키호테 2부를 저술하여 10년 후에 출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2부에서는 또 다른 새로운 이야기가 전개되죠. 돈키호테는 모래나 산에 들어가 산초 판사에게 둘신의 공주에게 자신의 편지를 전해달라고 합니다. 이 둘신의 공주는 돈키호테가 잠시도 잊어본 적이 없는 가상의 공주였죠. 돈키호테의 명령을 받은 산초 판사는 이 둘신의 공주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는 장난으로 못생긴 얼간이 농부 여자를 둘신의 공주라고 속입니다. 돈키호테는 그 여자에게 산초 판사가 장난으로 속인 그 가짜 둘신의 공주에게 무릎을 꿇고 숭배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상스러운 말로 대답을 하며 뜀틀 뛰는 모습으로 당나귀에 훌쩍 올라앉죠. 돈키호테는 이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과연 둘신의 공주일까 하는 의구심을 갖지만 이 역시도 그는 마법사가 자신이 사모하는 둘신의 공주에게 마법을 걸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둘신의 공주를 이런 끔찍한 모습으로 바꿔놓았다고 여기죠. 돈키호테의 기이한 모험은 서서히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집니다. 많은 이들은 그에게 조롱을 보냅니다. 하지만 세상과 인간에 대한 깊은 지혜와 이해심이 그의 광기 이면에 숨어 있음을 인정하는 이들도 생겨납니다. 결국 신부, 이발사, 학사 등 고향 마을 사람들은 속임수를 써서 돈키호테와 산초 판사를 마을로 다시 데려옵니다. 고향에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돈키호테는 제정신을 되찾고 알론소 키아누 영감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숨을 거두게 되죠. 제정신을 되찾자 곧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꿈꾸지 않고 이상을 향해 돌진하지 않는 돈키호테는 더 이상 돈키호테가 아니며 그런 그에게 더 이상 삶의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소설 돈키호테가 발표된 이후 돈키호테는 과대망상에 빠져 어이없는 소동을 일삼는 충동적 몽상가의 대명사로 회자되어 왔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꿈과 이상을 위해 행동을 아끼지 않는 불굴의 인간형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였습니다. 우스꽝스럽긴 하나 도저히 미워할 수 없는, 한 번쯤은 그처럼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큼 아주 매력적인 인물 돈키호테. 그가 등장하는 소설 돈키호테였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볼 건데, 그러니까 이게 허황되거나 의미 없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꼭 그렇게 살 필요는 없지만 우리 안에 뭔가 이상을 향해 도전하고 이거는 허황된 거라고 할 정도의 이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면적인 두 가지가 있어요. 또 우리는 현실에 갇혀 있잖아, 그죠? 현실에 갇혀, 여러분 공부에 갇혀 있잖아.
사실 여러분 열심히 놀아야 되는데, 그죠? 놀아야 되고 함께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 현실에 갇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음, 그냥 자기가 원했던 거, 꿈꾸는 거 이런 것들이 제약을 받고 제한을 받다 보면 이제 내면에서 또 스트레스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놀아야 되는데 그 놀이의 방법이 뭘로 가냐면 아주 기형적으로 가요. 여러분들 안에서도 자기를 자학하거나 친구를 못 되거나 학폭이 되거나 이런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키호테 가지고 있는 두 가지면은 하나는 사람들이 보기 과대망상이라 할 정도의 이런 것들도 내가 생각하고 하면서 나의 어떤 이렇게 억압되어 있는 걸 풀어낼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그런 이상과 꿈을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가 사실 이 안에 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자, 자유와 정의에 관한 유쾌한 자유와 정의에 관한 유쾌한 페이서도 자유와 정의가 있는데 이게 제한될 수 있죠. 어려울 수 있지만 이게 제한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제물은 어, 점수 이렇게 과제물은 우리 안 읽은 사람만 다 읽어 갖고 오고 문장 쓰기 문단 쓰기 한 사람 문장 쓰기 쓰질 않는 거 써야 좋습니다. 써야 됩니다. 자, 요거 과제물을 제가 올리고 그다음에 한자 요것도 또 새로 올려드릴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